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오늘 주제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기엔 너무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었는데요. 제가 다양한 얘기를 해도 응원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부가 취미였잖아요. 경험하고 기록하고 책도 내고 또 여행하면서 이걸 확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요. 용기도 내보고요. 제 추가적인 정보, 뭐 라이브나 멤버십이나 아니면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출산율입니다.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지금의 한국이 그 한국이 아니게 될 이유, 가장 큰 위기, 국가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출산율이에요. 2명은 나와야 이제 유지가 되는데 0.7명이에요. 전쟁 국가랑 유사한 수준이에요. 전 세계 전문가한테 다 물어봐도 이거는 망한 국가가 맞고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고 있고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좀 벗어나는 얘기를 좀 잘 하잖아요. 오늘 이 얘기 하면은 당연히 욕먹겠죠? 근데 욕먹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께서 저를 귀한 시간에서 찾아와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출산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얘기할 때는 출산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문재인 때 이제 제일 심해지긴 했는데 출산율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출산은 뭐예요? 여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많이 하려면은 젊었을 때 결혼해서 젊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벌써 거북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저.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전 한국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 입틀막, 성역화, 그리고 뭔가 색을 입히죠. 프랑스처럼 나라가 완전 망가져 가는 거예요. 프랑스는 지금 무슬림, 이슬람이 넘어와서 국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인구수 이제 1,000만 명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인구가 줄면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를 안 낳잖아요. 출산율 0.7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인구 소멸이에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은 경제 활동이 안 되겠죠. 그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던 사람이 들어오던 해야 되는데, 그럼 끝나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 중요해요. 돈을 더 줘도 되고, 돈을 더 써도 되고, 이건 다 전 찬성이에요. 인간다운 삶. 잘 살아야 돼요. 누구도 희생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이해를 하는데, 출산율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는 젊을 때 꽃다울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게 행복한 거다. 알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실지 아는데 출산율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그거 티내지 말고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랑 애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라. 그리고 딴짓하지 마라. 뭐 취미 생활도 거의 하지 마라. 가정에 충실해라. 육아를 같이 해라. 그리고 여기 부족한 거는 국가가 도와줘라. 이거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거북스러우셔도 출산율 관점에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성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 여성분들이 핍박을 받은 건 맞잖아요. 불혜택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아들 낳으려고 난리를 쳤던 나라의 여기가 그게 제정신입니까? 인류 역사상?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러긴 했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젠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젊어서 결혼하고 젊어서 애를 낳으면은 혜택을 주시든 이게 되게 좋은 거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 주변에 봐도 일찍 결혼해서 애 낳은 다음에 진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TV 키면은 또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경력이 단절되고 이런 희생을 하고 어머니처럼 살고 싶진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성공한 거고 해외 나가서 명품 입고 사진 찍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게 되는 거예요. 부럽다, 멋있다, 언니 예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저 사실 이런 얘기 해오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혹시 다른 데로 번질까봐 걱정인데 저는 기독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이쪽에 지지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정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많이 낳고 각자 역할에 충실한 거를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교가 누구한테는 거부감이 있겠지만 한국의 종교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다 오케이. 바이든 대통령 있잖아요. 8살짜리도 저기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다. 미국에 가면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육을 해요. 아, 얘는 남자잖아요. 근데 교육을 한다고요. 여자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출산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트랜스젠딩을 하고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면은 이게 출산이 되고 가정이 만들어지나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출산율 얘기하는 거, 출산율. 안 돼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들이 딸이 됐죠. 이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My son is dead. 그리고 나서 공화당으로 완전 전환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상처고 사회한테도 상처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 위험한 시기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뭐 하다못해 이슬람 이건 좀 한국이랑 너무 멀긴 한데 그냥 가정을 일찍 만들어서 일찍 낳아서 많이 낳아서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불가능한 거 알아요 저도. 이거를 테마로 잡고 여기에 맞춰서 돈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애를 낳으면 얼마 줄게. 애를 낳으면 뭘 해줄게. 이거잖아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젊어서 연애하고 젊어서 결혼해서 젊어서 애를 낳아. 그러면 계속 뭘 지원을 해주겠다. 안 하면 안 해주겠다. 그리고 지원도 자동으로. 이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은 말 그대로 40대 50대 여성한테 애를 낳으라는 건데 그 선생님한테도 엄청 위험해요. 그 부담감 주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40대 50대 출산을 한 다음에 육아를 무슨 체력으로 해요? 국가에서 도와줄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어때 보이실지 알아요 여러분? 욕 먹을게요. 젊을 때 예쁘게 연애해서 젊을 때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거의 둘째, 셋째, 넷째를 낳는 걸 많이 봤어요 진짜. 훨씬 많아요. 체력이 되거든요. 사랑이 있거든요. 여기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1단계가 틀렸어요. 이거를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를 못해요. 여자가 젊어서 결혼해야지.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오해하시기 딱 좋은데 남자들도 젊어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경제적 좀 조건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젊으면 좋은데 여성분 이 출산 얘기하는 거니까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쁠 때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예쁜 애기 많이 낳아라. 근데 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저거는 뭐 한남이고 뭐 매매혼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힘이 세진 그 저기 페미니스트 집단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무서워요. 공포를 넘어 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 와서 거의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거의 이제 벌러지도만도 못한 존재로 누르시거든요. 저도 무섭단 말이에요. 이분들 눈치도 봐야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정작 지금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면서 돈은 쏟아 부으면서 미디어를 틀면 뭐가 나옵니까? 뭐 결혼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난 이 내가 번 돈으로 여행 다니고 또 약간 내가 꾸미고 명품도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장도 다니고 이거 서로 부러워하고 그리고 한국 남자 나오면은 한남인데 드라마에 나온 남자에 비하면은 얘랑은 결혼하기 싫고 집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누군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젊어서 예쁘게 만나서 없이 시작해서 둘이 키워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컨텐츠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하겠냐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왔는데 끝난 거예요. 돈 아무리 쳐부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 출산 정책에 쏟아붓고 있는 금액이 천문학적 이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더 부을 건데요? 더 부으면 얼마나 더 날 것 같아요? 더 붓는다고 쳐요. 0.7에서 얼마 늘어날 건데요? 0.8? 0.9? 1? 1.2? 똑같아요. 2가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예 받아들이든가. 근데 저는 한국이 좋거든요. 여기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의미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남녀 갈등을 부추긴 거 있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전 거의 악마라고 봐요. 솔직히 전 악마 짓을 했다고 봐요. 이걸로 표팔이 했다는 게. 이거 이용해서 지금 결혼정보 업체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변에 계셔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서로 재는 거예요. 이걸 아예
업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둘이 싸우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랬거든요. 참 젊은이들은 이제 청춘도 없고 낭만도 없고 돈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게 뭡니까? 어른 세대는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 세대분들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남녀 편하게 만날 수 있었죠. 전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녀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대학 나오면 취업도 됐고, 공무원 시험도 할 만했고, 연금도 받을 만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따져보면 되게 안 좋은 세대예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른 여러분이 지금 세대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세대는 지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화를 계속 가져가면은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는 안 돼요. 끝났어요. 한 번쯤은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얘기해도 된다고. 욕을 먹더라도 얘기해도 된다고. 남녀가 젊어서 예쁘게 사랑하고 결혼해서 애 낳기 시작하면 많이 낳을 수 있고, 이걸 국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요. 욕 먹겠죠? 근데 괜찮아요. 그거 아니면 출산율은 답이 없어요. 이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증명이 됐어요. 민주당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남 탓.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옳아야만 한다. 이게 맞아야만 한다. 내가 남녀 갈등을 부추겼어도 내가 출산율을 올리고 싶으면 올라야만 한다. 안 올라가면 남의 탓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바뀔 게 없어요. 문재인 때나 이재명 때나 나라 망가지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 더 세겠죠. 그때 체력이 마탱이 갔으니까. 출산율을 어떻게 올려요? 0.7에서 0.8 만드나 1.0 만드나 돈 쏟아부어서. 글쎄요. 미래 성장 동력도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보고 올릴 수 있을지 업로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응원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응원해주시면 용기 좀 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